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 투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국정감사 곳곳을 보면 폭로 억지보 여전합니다. 네, 또 대선 공신 챙겨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또 국회로 간 기초연금 공방. 자, TV 논평 말 대 말에서 알아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4.19 핵심에서 여야를 넘은 경륜의 정치로 이영일 전 의원, 그리고 언론에서 그야말로 정치의 핵심이셨죠. 최재욱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TV 논평 말 대 말. 첫 번째 말 한번 볼까요? 자, 이석기 사건 공판과 관련한 건데요. 자, 이석기 변호인 측 공소장, 아루단체 구성 등 공소사실 관련 없는 내용 담겨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자, 이에 반해서 검찰, 자, 아루는 범죄 사실 전 단계다. 당연히 공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의원님, 이석기 변호인 측 이 공안 사범들의 전형적인 법정 투쟁 전략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 그 종북 세력들이 지금까지 법망에 걸렸을 때 쓰는 전통적인 수법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사법 절차를 역이용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검사를 압박하는 형식 논리에 입각한 검사 압박 전술인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저희 법정 재판주의입니다. 공판 중심주의. 네. 그리고 증거 재판주의라 하는데, 그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피고와 검사 간에 검사의 신문과 피고의 답변만을 유죄나 무죄의 증거사를 삼자. 네. 또 그것만을 증거로 삼자.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절대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만 공판정에서만 검사와 1대1로 공방전을 벌이는데, 네. 두 가지 문제죠. 이 법정에서 종북 세력의 정당성을 아주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법정을 이용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석기 사건의 경우 같은 거 보면은 모처럼 국회에 만들어진 원내 교두보를 이걸 지켜야겠다 해서 아주 필사적인 투쟁을 하기 때문에 지난 15, 20일 동안 일체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만 변호사들과만 공판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변호사가 공정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네. 완전히 동지적인 결합으로, 아. 그러니까 변호사도 법정 투쟁하고 피고도 법정 투쟁해서 모처럼 원내에 마련된 네. 원내 교두보를 지켜야겠다는 법정 투쟁을 전개하는데, 이건 왕재산 사건 때도 묵비권 행사했고 이번에도 묵비권 쓰기 때문에 이게 공판 중심주의로 몰고 나가고, 모든 녹음 테이프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걸 부인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건 전형적인 공산당들의, 이제 종북 세력들의 투쟁 방식이죠. 그러면 법원이 그렇군요. 중심을 잡고 판단을 하면 될 일인데, 그렇죠. 이것도 또 심란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법원 판결 중에요.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통진당 당내 경선에서 네. 대리 투표했었는데 이게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뭐 규정이 있다나 없다나. 위에 보시면 김일성 시신 참배한 사람한테 또 무죄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뭐 의례적이라는데, 이 판사께서는 도심 길 막고 행진한 것도 또 뭐 일요일이라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자, 법원 내 무슨 뭐 좌파 판사 모임이 있네 없네 얘기도 있었지만, 법원 노조 또 상주 직원 3명이 통진당 당원인데 홈페이지에 김정은 조국 통일 미룰 수 없다, 이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시신 참배 무죄 벌써 조평통에서 그 아주 좋은 판결을 했다 하고 칭찬하고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이 튀는 판결 나온 일회적인 것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상당한 그 부분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니냐,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경선 대리 투표 무죄 네. 때린 판사는 그런 오염도 오염이지만은 법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뭐냐면요. 예. 정당법에 3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직 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0. 그 1항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2항은 제가 여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1993년에 제하고 이제 야당 측 선거법 담당 네. 국회의원인 박상천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집어넣은 건데요. 이게 그저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수가 또는 총재가 간부회의 사무총장은 몇 사람 앉혀 놓고 이걸 이로 바꿔 이런 식으로 당수 독재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민주냐? 요것만 해놓고 예, 그러니까 예. 내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거기서 박수 쳐서 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다. 하나 더 집어넣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의해가지고 넣었는데 이 항에 어떻게 넣었냐면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대의 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그러니까 당수 독재, 네. 총재 독재를 못하게 진짜 민주화되게 이걸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93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의 기관에 그게 들어가려면은 민주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는 훈시 규정 바로 밑에 네. 또 구체적인 실천 규정을 넣은 겁니다. 대의 기구가 이제 민주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한다고 할 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 판사가 이렇게 네. 냈어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 이래 놨어요. 그런데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령 정당의 당가를 어떻게 하느냐, 네. 또 당사를 어디에 이사 가느냐, 그다음에 로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정당이 지금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근데 공직 후보자는 이거는 나라에 월급을 받고 나라에 국회든지 어디든지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네, 지사든지 네, 네. 취업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공적인 공인을 선출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하라고 훈시 규정이 딱 들어 있습니다. 예.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그건 범죄죠. 그런데 예, 이런 무죄가 난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그래요. 것이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도 조금 전에 이 의원님하고 걱정했지만은 이 재판부가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또는 법을 잘 연구한 사람이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법 규정도 잘 연구해보지 안 하고 이렇게 어색한 판결을 하느냐 이상한 판결을 하느냐 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법무부가 이제 조만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도 낸다고 하는데 사실 또 통진당의 한번 강령을 보시면요. 자, 국가보안법 폐지,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자. 자, 이런 강령들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자, 통합진보당 해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통합진보당의 정강 정책 강령은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제가 또 그간의 북한 체제를 연구했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연구한 바로는 네. 아주 북한 측의 주장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경우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하자. 네. 그런 음모를 했던 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수행하겠다고 실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투쟁인데 그걸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은 과거의 서독 같으면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전하는 세력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건 단호히 해산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에 또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후방을 결함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폭동 음모가 좀 엉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만일에 원자력 발전소를 네. 그들이 뭐 폭동을 일으키려고 가시화됐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폭격에 못지않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폭동 음모를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이걸 우리가 차단해서 막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건 천만다행이죠. 근데 이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모와 구상과 목표를 가진 세력은 그런 정치 세력은
당연히 해산해야죠. 아, 그런데 그렇기 지금 때문에, 뭐 저희 뭐 세비 또 국가보조금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통진당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게다가 밀양 송정탑 시위 현장까지도 나오고 정말 국민 때문에- 세금이 아까울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모든 행태를 종합해 볼 때 나는 이건 법무부가 그간 자꾸 자일피하고 눈치 볼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간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독 같으면 진지 끝날 땅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어설프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 국민 전체가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NLL 공방으로 자, 끝없이 이어지는 NLL 공방. 이것도 역시 국민의 인내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말대말 또 보면요. 저 최경환 원내대표 사자회동 통해서 정쟁 중단하는 대국민 선언하자라고 했더니 이현주 원내대변인 자, 진정성 믿을 수 없다. 얄팍한 술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도 한때 그 NLL 사수 결의하고 정쟁 중단하자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의원도 네. 했었고. 근데 왜 또 갑자기 또 얄팍한 술수라고 또 비판하고 나올까요? 근데 이걸 양 정당에서 여야에서 정쟁 중단을 다 한마디씩 했는데 실제로 이 진실성이 있느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정쟁 중단을 얘기한 바로 뭐 1분 뒤에 서로 싸우고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각 상임위에서 벌어진 게 지금 정쟁이 아니고 뭡니까? 아, 그렇죠. 실제로 정쟁 중단의 시범을 보이고 정쟁 중단 뭐 제의를 하든지 이래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뭐 거짓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 천지 그 공인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에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저렇게 자꾸 진정성 없는 제의를 하고 이러니 참 이 사실은 그 좀 겁납니다. 뭐 근데 민주당 입장 생각을 해보면요. 여당이야. 검찰 수사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 수사 결과 나오면은 또 한 번 되고 야당은 잘못해서 그래 뭐 정쟁 그만하자 했다가 이 회군이 항복처럼 보일까 봐 걱정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은 지금 막말이 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그 학생들 있는 집안에서는 그 뉴스 시간은 학생들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황금펀치는 가도 왜냐하면 되죠? 지금 저 TV 조선에서도 네. 그 시범적으로 그럼 해보세요. 예. 이 학생들이 뉴스 못 보게 그 뭐 15 해놓고 동그라미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아 19금. 아, 막말할 땐 아니, 삐리릭 소리도 나고 19금도 뭐 이런 좋고 건가요? 15금도 좋고 이 막말 지금 젊은 학생들이 지금 막말 배워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얘들 뭐 용어 쓰는 거 저 문자 같은 거 보면은 네. 형편없어요. 이건 전부 정치인들이 가르친 게 아니냐.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막말. 지금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저는 13, 14대 의원을 지냈지만은 네. 그 당시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뭐 요즘 뭐 무슨 막걸리 유신하는 얘기도 나오고 난 참 내 귀가 참 예. 불편합니다. 그러나 NLL 대화록 정쟁을 과연 그만할까? 네. 국정감사장을 가보면 그렇죠. 뭐 역시나 그렇습니다. 네. 왕조 시대에도 함부로 못한 사초를 취사 선택한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 네, 그런데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자, 대화록 이관 안 됐느냐는 진짜 작은 문제다. 어떻게 사초가 특정 정당의 선대본부장 관계자들에게 들려서 유세에 쓰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정쟁 중단 역시 말뿐이었고 결국 사초 폐기냐 대화록 불법 유출이냐 자기 주장만 계속 우기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전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정쟁의 중단과 민생의 올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여야 대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민생에 올인해야 할 텐데 네. 지금 정쟁이 보통의 도를 넘고 있어요. 네. 방금 우리 최재형 의원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가세해서 북한이 과거의 방북 인사들의 발언까지 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정쟁에 북한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올인하는 국회를 지금 만들도록
여야가 시급히 네.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NLL 문제다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정쟁의 중단과 민생 올인으로 아주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 뜻이 모아졌으면 또 국회의 뜻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정말 NLL 정쟁에 끼어들었죠. 그래, 이제 내정 간섭이 따로 없는데. 네. 자,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근데 네. 북한이 박 대통령, 뭐 정몽준 의원 방북 대화로가 까겠다는 협박은 국정원과 당, 청, 그러니까 여당하고 청와대 그렇죠. 책임이다. 선정성 물레방아 전술이다. 어려운 네. 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이 협박하는 이후에도 결국은 국정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NLL 대화록 불법 유출해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게 지금 이 선정성 물레방아 전술이라는 건데 최재욱 의원님 어떻게 해보시나요? 이게 지금 유출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자꾸 유출을 가지고 국정원을 들먹이고 이제 여당을 자꾸 이제 욕을 하고 하는 것은 유출된 것이 야당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예. 뭐가 유출돼 있길래 이렇게 자꾸 유출 경위에 신경을 쓰느냐? 그 유출된 것이 그 내용이 야당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친노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에 자꾸 이 유출을 가지고 이 정쟁하고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유출 내용이 얼마나 참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지 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방금 이제 이북 그 무슨 동향을 이북이 뭐 조평통이 어떻게 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여당을 뭐 어떻게 하고 저 국정원을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평통 성명이나 이것만 쳐다보면서 지금 국정원이나 여야가 그것만 그 지적 안 받으려고 뭐 정치할 겁니까? 이것은 예, 그러네요. 북한이 뭐라 한다고 일일이 그 신경을 써서야 이 한국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그랬지만은 남남 갈등 책략을 쓰고 있는데 네.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이북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잘못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나 남남의 갈등이 뭐 계속되는데 검찰에 소환되는 왜 친노 네. 인사들 어제 김만복 원장이 이제 소환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소환됐는데 보시면은 그렇죠. 오늘 됐죠. 고인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해서 반사이익 노리는 짜맞추기 수사하지 마라.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홍문종 사무총장은 그 이전에 했던 말인데 자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하는 것은 친노 결석을 다지려는 정치적인 노림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문재인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또 언급을 하기도 그랬죠, 했었는데 자 정말 이거 정치적인 노림수인가요? 아니면 진짜 짜집기식 정치 검찰 수사인가요?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노무현 대통령을 고의로 여당에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NLL 대화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임자가 어떤 발언을 해두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NLL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북한 측이 뭐라고 말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해두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는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밝히다 보니까 대화록이 나왔고 대화록에 이번에 이제 원본까지 다 조사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지 무슨 고인을 지금 모욕하는 활동도 아니고 지금 그 짜맞추기 수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태를 진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의 여야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소환이 된대요. 네. 지금 청와대 됐죠, 삭제됐던 어제. 예. 네 그렇죠. 근데 삭제된다는 그 기록을 보면은 삭제된 기록에 이재정 전 통일장관하고 김장수 국방장관 논쟁한 얘기도 지금 있대요. 그러면 당시에 정상회담을 휘두른 그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서서히 드러날 텐데 정쟁의 폭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래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NLL 문제는 정치적 측면과 국가 기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야가 NLL을 사수하자는 방향으로 여야의 뜻을 모으는 걸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기밀의 문제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는 나는 법에 의해서 의법 처단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각각 별도로 다뤄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의가 살고 네. 앞으로 남북 관계를 그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악습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 문제는 올바로 밝히고 따져야 합니다. 네. 자, NLL 문제. 예. 김만복 원장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김만복 원장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이 사태는 매듭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담에 배석을 했고 그랬죠. 또 이제 남으로 돌아와서는 이 녹취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말 한마디면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진실이 다 가려지는데 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영일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듭지어야 되는데 네. 매듭지어지는 것의 키를 김만복 원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 진실을 밝혀야지. 예. 이제 다시 더는 한국 이 공직 사회에서 거짓말 공직자를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이번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김만복 전 원장 진짜 진실을 좀 밝혀서 NLL 논란 좀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좀 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자, 국회로 복귀한 야당 김한길 대표 자, 투쟁 방식의 진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놓고도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정호택 최고위원은 투쟁 방식 진화는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플러스 제야 세력의 신야권연합 구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김한길 대표는 당적 관계없이 국정원 개혁 뜻 같이 하는 정치인들 다 같이 참여해라. 하지만 정치권 중심의 야권 연대는 아니다. 네. 그러면 자 김한길 대표가 얘기하시는 투쟁 방식의 진화 이게 무슨 천막당산 두고 그냥 수염 깎고 양복 입는 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른바 신야권 대연합 이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심은 아니다. 그러면은 또 촛불 세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네. 그러니까 뭐니까 머리띠를 그러니까 이제는 수염은 깎았지만 머리띠는 두르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 반대 세력은 다 모여라. 이런 식인데. 예, 그러면 국정원을 가장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북의 북한의 네. 조평통입니다. 예. 조평통까지도 연합하자는 겁니까? 아이고. 그러면 예. 아마 국정원 약해지기를 제일 민주당보다 더 바라는 측은 바로 조평통 아닙니까? 그러면 조평통이 그 연합 세력의 의장을 맡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국정원 개혁이 사실 지금도 정쟁의 한복판에 있고 지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도 지금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 투쟁 또 여론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체가 의심스러운 세력들에게 또다시 혹시라도 민주당이 숙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글쎄 그간에 친노가 중심이 되었던 민주통합당이 비노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친노와 동거다 보니 그 친노 세력에 오염되었는지 지금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야권 연대론이 들고 나오는데 나는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민주당한테 충고해 준 것은 네. 이 손학규 씨의 그 비극을 한번 상기해야 해요. 그분이 정말로 야권 연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주장했는데 네. 그 결과는 당권은 한명숙 씨하고 이해찬 씨한테 뺏기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씨한테 뺏기고 그리고 자기마저 운신할 자리를 상실해버렸던 네. 이 손학규 씨의 비극에서 야당들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야권 연대를 해놓은 게 그 연대를 등에 업고 이석기 일파 13명이
국회에 종북 세력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 사건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덮어놓고 야구 뭉치자.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자.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국정원의 무력화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회의에서 보면 국정원을 강화하여 대공수사 능력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잡는 역할도 강화해서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큰데 그 역할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키자.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추구하는 국정원 무력화 전략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거기에 가세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 연대를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김한길 씨 같이 그 머리 좋고 지성인이 왜 저런 길을 하는가? 그렇게 샤프한 두뇌를 가졌던 전병훈 의원이 왜 그런 식으로 나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참 궁금합니다. 어떤 그분들이 또 전략구상인지. 요즘 바빠요. 이제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예, 예. 최경환 여당 원내대표는 신독재 제2부마 항쟁 네. 언급을 하다니 이 민주당 주장 뭐 북한 노동신문에서 유신독재 반복해서 듣는 거랑 똑같다. 전병헌 야당 원내대표 종북은 전지전능 방탄복이냐 종북 집착정당 아니냐 링으로 올라와 심판받아라. 예. 자, 최경환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링에 올랐어요. 링에 오르면 최 의원님은 보시기엔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지금 말재주로 보면 사실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우위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흥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흥미 없으세요? 원내대표입니까? 요새는 네. 원내대표라고 그러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아까도 진정성 얘기했지만은 뭐 링에 그것도 진짜 권투를 한다 해도 그 볼 사람 없을 겁니다. 시청률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뭐 관심이 있어야 시청률이 있지. 누가 이기면 또 뭐 합니까? 이겨봤자. 예. 자, 그럼 누가 설득력이 있어요? 아까 그 발언들에 있어서는요. 설득력 측면에서는 말의 논리나 뭐 이런 것 측면에서는 누가 더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말재주로 50% 보면은 백분가요? 그 야당이 좀 말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재주만 있다고 해서 남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진지하고 철학이 담겨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조금 네. 더 보겠습니다. 뭐 오늘 말대말이니까. 그렇죠. 최경환 원내대표 또 등장했는데 야당 70년대식 민주대 독재 프레임에 갇혀 있다. 네. 뭐 7080 본다 얘기죠. 전병헌 원내대표 불통 더하기 독선 정권이다. 자, 결국 뭐 어느 세월인데 독재 얘기냐에 불통 공세에 독선을 더해서 불독. 그러면 예. 누가 국민을 더 납득을 시킬까요? 예, 글쎄 지금 그 야당에서 전통적인 대여 공세 가운데 항상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독자입니다. 이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잡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독 정권이라고 했어요. 사독. 예. 오. 독재, 독선, 독단, 독주. 아하. 이러한 정권이다. 그래서 그 독자를 썼는데 네. 야당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당에 대해서 뭐 독자를 하나 써야 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요새는 불통에다가 이제 독선까지 하나 집어넣어서 네. 불독이라 그러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 한반도 전체를 좀 불덩어리로 만들었던 금년 같은 폭염 속에서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장외투쟁,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전 신문들이 권고를 해도 정말 야당이 불통 독선의 길을 걸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진행된 독선, 불통, 독주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 불통, 독선이지 여당의 소리에 귀를 막거나 야당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 불통, 독선이 아닙니다. 제일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국민의 소리에 여건 야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 불통 독선은 여야 다 같이 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야당이고 여당은 야당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는 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가 지금 전부 그 국민 민생을 위해서 올인하면은 네. 그때부터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노숙투쟁하고 장외투쟁했는데 야당이 투쟁을 해서 국민에게 돌아간 서비스가 어떤 공공재를 국민에게 줬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김한길 대표 들어온 지 반년 동안 야당 투쟁은 국민에게 1%의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못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못 주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는 떨어져서 지금 9% 지지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보면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도 해주신다면 국민에게 감동을 못 주는 야당입니다. 자, 하지만 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국정원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는 하는데, 자, 사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불독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장 인사 이 문제도 지금 논란입니다. 여당이 일단은 뭐 대선 공신 리스트를 청와대에 전달은 했다는데, 자, 말을 보시면요. 자, 여기 좀 멋진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총루 낚시 민루락. 자, 총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자, 현대판 변사또의 장치상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춘향전 중에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상을 두고 읊은 시라는데요. 그러니까 뭐 백성 고혈자고 괴롭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네. 한 말이 있죠.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낙하산 인사. 그건 또 네. 뭐냐. 국민들이 야. 이거 다 아는데 까마귀 정당 아니냐. 까마귀 정당. 참. 근데 사실 보면요. 전리품 나눠 먹는다고 비난받아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도 정권마다 하는데 뭐 서로 저쪽이 더 나쁘대요. 누구 말이 50보 100보지만 누구 말이 더 어떻게 설득력이 네. 있다고 보세요. 예, 저도 뭐 역대 정권에 뭐 청와대도 있어봤고 내각에도 있어봤습니다만은 그 공신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그 여당에서 자기들 사람을 좀 대선 공신들을 많이 써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 볼 때는 국민적인 인상을 좋게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 공신들을 안 써줬구나. 그래서 여당에서 불펜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신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것은 박근혜 아직까지 덜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낙하산 뭐 이런 건 없다. 네. 얘기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실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관장을 뭐 하고 할 때는 우선 전공, 능력,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통치 철학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능력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 데다가 마치 뭐 공신 같으면은 뭐 세 개가 다 구비돼서 좋겠죠. 뭐 네. 그런 사람은 구태여 안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전문성도 없고 또 도덕성의 흠결도 있는 사람인데 공신이라고 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막 공신을 뭐 누구를 쓰든 지금 공신을 안 쓰면은 말하자면 관료 뭐 네. 그렇다고 뭐 길거리에 걸어다니 아무나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공신을 안 쓴다고 하면 관료만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것도 그러네. 예. 관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돼요. 네. 관료는 관료들의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신을 꼭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공신은 써도 좋고, 뭐 이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판 변사또 잔치상인가요? 아니면 진짜 까마귀 정당인가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요새 우리 국회에 그 일꾼보다는 말꾼들이 많은 모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방금 우리 최재형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당이 조심해야 할 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못 쓰고 방금 그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는 인사를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받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까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환경부 장관을 네. 모 여배우를 기용한 일이 있어요. 손숙 씨. 네. 어떤 여배우 한 분을 네. 환경부 장관에 기용한 일이 있어요. 결국 그 양반이 20일도 못하고 그만뒀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권력의 사유화 현상 아니에요? 아무리 선거의 유공자라 그들에도 예를 들어서 그 여배우 같은 사람은 차라리 문광부 장관을 시켰다면은 그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환경부 장관을 시켜놓으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장 인사나 장관 그 국무위원 구성할 때
국민의 눈에 저건 권력의 사유하다. 네. 그렇게 지탄받을 소리를 안 받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386이란 말이 한때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새 버전이 새로운 나왔습니다. 버전 보시면 나왔죠. 네. 김한길 대표 신386 30년대 태어나 60년대 활동해서 여든 바라보는 어른들 얘기인데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또 공작 정치와 부패 정치로 이름 날렸던 인사들이 당 정청을 장악하고 있다. 글쎄 뭐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도 이제 나이 70이 넘고 나서 보니까 뭐 올드보이인 셈인데, 저는 올드보이라는 것만 가지고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올드보이 중에서도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제가 지금 뭐 후보에 나선 사람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정치도 은퇴도 그렇고 또 직업 은퇴도 자꾸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요새 그 어느 연예 프로에 보니까 그 할배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 프로가 네. 여행 프로가 뭐 시청률 올라가고 한데,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에서도 네. 유능한 할배들은 경륜이 있다는 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전부 공천에 배제하고 젊은 사람들만 모아서 정치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 대수가 갈수록 이 정치가 좀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요담 총선에서 꼭 나이만 가지고 무조건 몇 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초고령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자, 배재정 민주당 의원, 자, 구석구석 챙기느라고 바쁜 박 대통령, 우리는 통반장 뽑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자, 구석구석 다 챙기다 보니까 장고 끝에 악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취임 8개월이 지금 넘었는데도 공공기관장 인사가 안 돼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좀 이제는 좀 통 크게 인사 스타일이나 뭐 국정 운영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해요. 지금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미국을 보면요, 미국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도 절대로 성별, 연령, 종교에 자유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그 미국에서 보면 이력서에 연령 조항이 없습니다. 종교 조항이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 안 따집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탕평 인사지. 지금 계속 공천을 써야 돼. 젊은 사람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이 든 사람 다 배제하고.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따지는 사람은 절대 나이를 먹지 않을 사람들이 따져야 합니다. 응? 인생은 다 나이를 그러네요. 먹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안정된 국가들은 노장청이 잘 배합을 이루는 정치가 안정하지.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쭉 들어보니까 막 젊은 사람 썼는데 결국 그 정치가 오늘 모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되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욕 안 먹을까만 신경 썼지. 네. 어떻게 하면 국가 능률을 올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서둘러서 인사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네. 또 말이 쏟아지죠. 그렇죠. 김한길 대표 예. 또 나왔습니다. 대선 공약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은 불신의 정치. 네. 또 양승조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민의 표를 훔쳤다. 앞으로 대선은 거짓말 공연장, 사기 경연장이 될 것이다. 예, 역시나 예상대로 기초연금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기초연금이 또다시 정쟁의 씨앗이 될까요? 아니면 이미 야당이 그 기회를 흘려보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복지 공약 파기했다고 욕을 채지가 못 됩니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안했을 때 여당에게 복지 공약을 선변당한 데 놀래갖고 야당이 뭘 했어요? 갑자기 맞춤형 복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네. 거기다가 대학교 등록금 반대하고 3+1 공약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네. 결국
결국 한국 정치에서 복지 논쟁이 선거의 득표 수단으로 변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늘날 기초연금이다 모든 문제를 나왔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봐요. 지금 경제 형편도 안 좋아가지고 그 공약을 그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수정 축소시키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앞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내세우는 정당 없어져야 하고 여야 대결은 정책 대결로 돼야 하는 중요한 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 망국론도 피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여당에게 복지 공약 파겠다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로 20만 원이라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열고 문제를 추진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오히려 전국도 주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복지공약 파기다. 네. 그 욕만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불행하게도 민주당한테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대선 공약 무더기 파기라고 했는데 연금만 하더라도 100% 못 지켰지만은 70%는 지킨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진짜 100% 파기한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며칠만 전이지만 김대중 정권 때 내각제 책임, 내각제를 하자. 그것 때문에 자민련과 DJP를 했습니다. DJP. 근데 나중에 DJP가 이제 발전해서 DJT라고 나옵니다. 박태준. 예, 네. 박태준 이제 자민련 총재 입당해야 자민련 총재가 되는데 그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비서실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각제 공약을 하는데 저도 이래 다니면서 뭐 이제 의견도 나누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1%도 못 지켰습니다. 1%도. 그래서 그 뒤에 과정은 김한길 대표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하고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뭐 그거는 1%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파기라는 말을 쓰지 70% 반영된 걸 보고 이 파기라고 하기는 네. 그저 조정이라고 하는 정도를 써야 국어상의 옳은 용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국정감사에 또 단골하면 결국 뭐 장관, 증인들에 대한 막말과 호통. 아, 그렇죠. 네, 그게 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잔뜩 쏟아져 예. 나오고 있는데, 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문기 네. 장관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연말이면 결판날 장관, 윤병세 장관한테는 올빼미 장관, 사무관 32호봉. 예, 별명을 가지고 저렇게 놀렸어요. 에이, 참. 새우깡 장관은 왜 새우깡 장관이냐면요. 회의 때 스낵을 많이 먹는다고. 또 사무관 32호봉은 업무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장관 손 다 거친다고. 그 별명을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말을 했는데, 자, 공공기관장 줄 세워놓고 호통치고 또 저렇게 장관 별명 가지고 약간은 비아냥하고 이게 원래 국정감사가 예전부터 계속 이랬던 건가요? 과거의 국정감사는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지금 모자란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야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정감사에서 저러한 막말, 저러한 그 강요들에 대한 비하 발언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도 꽤 정치학 공부하면서 전 세계 각 나라의 의회 정치를 연구했습니다만은 이거 한국 케이스는 아마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이거 딱합니다. 자, 야당으로서는 좀 말씀해 이것은 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으니까 양쪽 입장을 다 아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막말의 자유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장관이 하면은 네. 큰일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무슨 법을 정하든지 가령 막말 방지법이든지 네. 아무 막말에는 막말로 하는 권한을 장관들한테 주든지 왜냐하면 그것을 예. 언론계도 맞대응하는, 양해해서 예. 그걸 가지고
국무위원이 건방지다는 기사를 안 쓰게. 네. 뭐 이렇게 해야 방지가 되든지 뭐 이래 되는 것이지. 아, 막말 한쪽에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막말하면은 선거 국민들도 좋아할지 몰라요. 일부러 그 보도되는 걸. 네. 옛날에 한번 왜 저기 우리 그 국회의원, 우리 지역 네. 국회의원이 큰 소리 쳤다고. 옛날에 저 국회 청문회에 증인의 의사가 한 분 나왔는데 증인이 막 막말하신 분이 있어요. 박경식 씨라고. 이번에 그 최동욱 스캔들 만약에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임여인 또 이모 가사 도우미 나오시면은 막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임여인하고 뭐 또 그 뭐 아주머니 네. 가정부 아주머니를 뭐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 뭐 여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저 야당이 계속 이제 여당 요걸 좀 뭐야 저 모욕을 하거나 뭐 네. 이래 되면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죠. 참. 그래도 야당 국정감사는 일단 야당의 무대 아닙니까? 뭐 야당의 좀 뭔가 반전 카드 필살기 이런 거가 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가요? 아니 지금 야당이 원래 국정감사 때 전국 주도권을 야당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럴 때는 전국 주도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어느 포인트에서 전국을 주도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복지공약 파기를 공격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별로 못 줍니다. 그렇다 해서 이 NL이다 모든 현안을 그냥 까발치기 중심으로 가니까 국민들은 여야에 대한 기대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여당이 국정을 정권을 주도하는지 야당이 주도는지 모릅니다. 다만 전 신문에는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많은 거 다 흘러가지 말고 여야가 모여서 예를 들면은 아까 70% 공약을 지켰는데 네.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4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2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4억 원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도 20만 원이 아주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20만 원을 받으면서도 그걸 20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네. 20만 원을 갖다 2만 원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수요자를 찾아내가지고 네.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살맛을 나게 해줄 것이냐. 예. 그 방법을 야당이 제시한다면은 국정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지금 말고 공허하고 뭐 막막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막말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일꾼은 없고 말꾼밖에 없는 국회가 되어서는 일을 못 합니다. 자, 국정감사의 맨 얼굴, 정치의 속살 같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 대 말 봤는데 이 말들이 다 농담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들이죠. 네. 하루도 채 가기도 전에 여야의 정쟁 중단 발언 정말 일관성도 원칙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